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하고 영업 양도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영업 양도 규정도 있고요. 영업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영업 양도를 했을 때에 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법이 여러 가지를 보완을 하고 있어요. 영업 양도를 하면 A가 B에게 영업을 딴 사람이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넘겨주니까 영업을 넘겨주는 사람, 양도인하고 넘겨받는 사람을 양수인이다. 그러면 넘겨줬을 때 양수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양도인이 계속적으로 동일한 영업을 해버렸다. 그러면 영업을 양수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죠? 그 영업을 받아서 그 양도인이 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 이용, 그다음에 고객들을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기 위한 것인데 넘겨준 사람이 또 해버리면 이거는 영업 양도의 취지가 에,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규제하는 제도라든지 영업 양도를 받은 자가 영업 양수인이죠. 영업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 그러면 제3자인 영업 양도인의 채권자 채무자라든지요. 또 가보니까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네. 동일한 사람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가 봐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믿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외관법리가 함께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업 양도 나오면요. 일단은 두 가지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A가 예를 들면 영업 양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영업 양도를 했다. 양도하려면 어때? 양도 제도가 잘 정착되려면 여기에 양도인이죠. 양도인. 양도인 어때요? 양도인은 경업 똑같은 넘겨준 걸 어때요? 경업을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제도를 첫 번째 둬야 되는 것이고. 그 B는 양수인이에요. 양수인. 그쵸? 근데 양수인은 뭐 큰 책임 지지 않지만 만약에 A가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랬을 때 누구예요? 양도인의 채권자가 있겠죠. 채권자. 또 양도인의 채무자도 있겠죠. 이게 다 이해관계자들인 거죠. 이들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채권자는 어때요? 이 양수인이 계속 다시 말해서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을 함으로써 양도인의 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채무자는 어때요? 양수인이 양도인이 계속 영업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채무자가 돈을 갚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채권자가 돈을 달려고 이행을 청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청구, 채무 이행, 그죠? 이럴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어때요? 이러한 외관 법리에 의해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이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을 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무자가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알겠죠? 채무를 A가 아닌 B에 갚았다 하더라도 A가 다시 채무자 A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중변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럼 채권자는 어때요? 양도인 채권자는 양수인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청구를 우리는 인정해서 외관 법리를 합니다. 왜? 상호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양수인 너가 책임지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상법에 흐르는 하나의 외관 법리가 되는 것이죠. 뭐 그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 양도에는 일단 경업금지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자 보호, 세 번째 채무자 보호. 그죠? 요 정도 알아두시고 나머지 부수인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41조죠.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나왔네요. 그렇죠. 경업하면 안 되죠. 첫 번째 볼게요. 일단 또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잘 가볼게요. 1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과 인접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무슨 영업? 동종 영업을 못하는 거죠. 10년 동안.
동일한 특별시. 그러니까는 서울시에서 어떤 짜장면 집을 하다가 A가 짜장면 집 했다. 그죠? 짜장면 하다가 B에게 넘겨줬다. 그러면 어때요? A는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때요? 10년 동안 짜장면 집을 동일한 영업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약정이 없으면. 그러니까는 만약에 또 이항 가볼게요.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는 동종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근데 다시 말해서 경업금지 의무를 약정했는데 동일한 특별시 강요시 한때 한해서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약정이 없어도 10년간 경업금지가 있고요. 서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20년을 초과하면 안 돼요. 요겁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여러분이 경업이 서로 약정해야만 된다. 그건 아니죠. 그죠?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10년간 우리 법은 경업을 금지하고 있다. 약정해서 30년 한다면 20년으로 내려온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약정을 해서 만약에 2년을 한다, 3년 한다, 이거는 가능하겠죠, 그죠? 가능한 겁니다. 약정이 있으면 경업을 어때요? 어떻게 할 수 있다? 경업을 허용해 줄 수도 있는 거죠. 허용해 줄 수 있다, 그죠? 약정이 있으면 가능한데 어쨌거나 약정이 있든 없든 일단은 우리 법은 10년간, 알겠죠? 10년간 경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약정에 따르면 10년도 없앨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조문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 동일한 거다. 그죠? 동일하고 인접하고 동종 영입일 때인데 만약에 짜장면집을 해놓고 양도해놓고 어때요? 짜장면집을 하지 않고 김밥집을 했다. 상관없어요. 그죠? 짜장면집 동종 영업을 했다. 그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된다. 됐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경업금지, 영업 양도의 전체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틀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쭉 넘어가셔갖고 조문 문제 여러 풀어보시고 판례 기출 한번 와볼게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영업 양도할 때 어, 영업 양도가 어떤 것이 영업 양도냐 보는데 일단은 먼저 우리 이걸 봅시다. 거기 판례 기출 1번 한번 보세요. 영업 양도는요 반드시 영업 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계약에 의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계약에 의해도 가능하다. 그리고 영업 양도는요, 별도의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요. 계약서의 작성이나 기재사항도 법정화되어 있지 않다. 맞습니다. 요거는 뭘 염두에고 문제를 냈냐면 비교를 하나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건 기본 강의가 아니니까 이런 설명을 다 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있죠. 영업 양도하고 비슷한 그 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냐 합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합병. 합병도 어때요? A와 B가 합쳐지면서 그쵸? A의 영업 양도 흡수될 때는 다 양도 넘겨줘 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합병은요. 영업 양도와 다르게 합병에 대한 내용이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에 따라서 합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업 양도는 어때요? 개인적 계약이기 때문에 어때요? 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계약. 그래서 합병은 어때요? 가보면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기재 사항도 법에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뭘 기재하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합병을 하게 되면 어때요? 등기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업 양도는 계약만 하면 돼. 사적 계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등기도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가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영업 양도라는 개념이라는 걸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또 시험에 나왔던 거지. 판례가 영업 양도의 개념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영업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참 어려운 얘기죠.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서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해야 돼. 중단돼 버리면 영업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인의 영업을 받아서 어때요?
양도인 하는 영업과 동일한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 전 재산을 넘겨받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영업을 한다 그러면 영업 양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적 재산은 별도로 판례가 설명하지만 그냥 어떤 그 물건적인 재산이 아니고요. 기능적 재산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타 노하우라든지 거래처라든지 그죠? 고객들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된 것이 우리가 기능적 재산이라고 해요. 이런 걸 넘겨받아서 양도인이 하는 것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면 우리가 영업 양도라고 한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3번 보십시오. 영업의 전부를 양도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을 해체해서 양도하면 이는 영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완전 해체해서 양도하면 영업 양도가 아니에요. 왜?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거죠. 이해되셨죠? 요 세 가지 판례를 여러분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도 여러분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조문 잘 읽어주는 거 따라오시고요. 조문의 의미를 잘 새기시고 그 판례 부분은 제가 풀어주는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지금 못 풀 것 같으면 놔두셔도 됩니다. 놔두시고 저랑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를 하면 기본 강의를 듣고 이제 풀어보면 다 풀립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조문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돼요. 알겠죠? 판례 설명하면 이해되면 받아주고 아니면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아시는 분들은 좀 몇 년 하신 분들이나 좀 이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조문 문제도 풀어보고 판례 문제도 풀어보고 확인 작업 들어가야 되죠. 알겠죠? 내가 아느냐 모르냐 확인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좀 이게 이해가 좀 덜 되신 분들은 조문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여기에 초점을 갖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법을 빨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된다. 자, 됐고요. 또 하나 이제 판례에서 좀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거 있는데, 거기 5번 있죠? 5번하고 6번이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 5번은요. 영업 양도를 하면요. 영업재산을 이룬 개개인의 재산의 종류별로 넘겨줘야 되니까 이전 행위가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죠. 근데 이 이전 행위가 개개의 물건별로 종류별로 각각 개개의 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이전 행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통째로 한 번은 넘어갈 거냐 이 부분 있죠. 우리가 이제 법적 용어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어, 특정 승계라는 말을 쓰고요. 특정 승계라는 말을 씁니다. 뭔가를 재산권을 넘겨줄 특정, 개별적으로 넘겨주는 거 있죠. 그걸 특정 승계. 통째로 다 넘겨주는 거. 여러 개의 재산권을 통째로 다 넘겨주는 걸 우리가 포괄 승계라고 하죠. 민법에서 배웠죠.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특정 승계, 그죠? 개개의 물건별로 이전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포괄 승계는 어때요? 통째로 넘어간다, 그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상속이죠,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갖고 있던 뭐 부동산이니 자동차니 모든 게 어때요? 한꺼번에 그, 그죠?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거죠. 그대로 넘어오는 거죠. 이걸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래요. 그 대표적인 또 하나가 뭐였냐면 합병입니다. 합병하면요. 합병하면 모든 게 통째로 다 넘어가 버려요. 기존 그 전에 있던 회사 그죠? 소멸되면서. 그런데 우리 영업 양도는 어때요? 이 포괄 승계가 아니고 개개의 물건마다 다 넘겨주는 인도라든지 등기할 게 있으면 등기한다든지 개별 물건 따라 다 넘겨줘야 돼요. 알겠죠? 이걸 우리가 특정 승계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말이 좀 틀렸죠. 이전 행위를 할 필요 없이 영업재산으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이게 틀렸죠. 알겠죠? 개별적으로 이전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틀렸고 필요 없이가 이 포괄적으로 한다는 거 뭐 포괄적으로 쓰는 거 뭡니까? 합병에만 쓰는 거 합병에. 알겠죠? 합병에 쓰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렇게. 그래서 합병과 차이점을 얘기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여러분이 알아둘 거는 6번인데요. 이건 뭐 조문 문제인데 판례 문제가 다 푸는 건데 6번.
영업 양도로 채무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 양도인이 양도 전에 갖고 있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해서 제3자가 보증을 했다? 일대 양도인의 피보증인으로서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보증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양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 이거 굉장히 어렵게 처음 하시는 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거죠. 한번 알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A가 양도인이고요. B가 양수인이라 합시다. 이 양도인이요. 양도인이 누구한테 K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근데 누가 보증을 섰냐면 A가 아니죠. 갑이 있죠. 갑이 보증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요 A를요. 뭐라고 하냐면 피보증인이라 그래. 왜 보증을 당한 자, 그죠? 이걸 갑을 어떻게 보증인을 하죠. 그렇죠? 이랬을 때 영업이 양도되면은 요 피보증인의 지위가 B에게 넘어가냐 이 말이죠. 결론 말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요.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보증인에게 돈 달라고 하죠. 그럼 보증인은 어때요? 돈을 줘야 됩니다.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증인은 피보증인 A에게 대해서 뭘 합니까? 요걸 우리가 구상한다 그래, 구상. 알겠죠? 구상권이죠. 야, 너 거 대신 갚아줘 돈 내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피보증인 지위가 만약에 B로 넘어갔다 그러면 갑은 돈을 갖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B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B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다시 한번 잘 읽어드릴게요. 영업 양도로 채무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 양도인이 양도 전에 갖고 있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해서 제3자 갑이 보증을 한 경우 양도인의 피보증인으로 지위 A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안 넘어간다. 그죠? 따라서 보증인 갑이 양도인의 채무를 대신 K은행에 변제했다 하더라도 양수인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판례에 나온 것들 다 중요하니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42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보시도록 하고요. 거기까지 계속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조문을 다 볼 수가 없을 수 있어서 42조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 42조 굉장히 중요해요. 42조가 상호 소경하는 양수인의 책임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뭡니까? 예, 채권자 보호입니다. 알겠죠? 예, 다시면서 외관법리라고 하죠. 외관법리. 외관법리. 무슨 말이냐면 상호를 소경한다는 것은 양수인이요.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똑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외관이 드러나 있잖아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홍콩 반점 하던 사람이 A가 B에게 이렇게 양도를 했는데 B가 이 홍콩 반점을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럼 어때요? 이 A와 관련된 자는 관련된 자, 뭐 갑, 그 다음에 을이 있다 합시다. 이게 채권자고 채무자라고 합시다. 이 자들은 홍콩 반점 그대로 상호를 사용하네? 예, 그러면 양도됐는지도 모르겠죠. 그죠? 양도 설령은 됐다 하더라도 아마 홍콩 반점 그대로 사용하니까 채무를 다 인수했을 거야. 뭐 이런 등등이죠.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외관법리요. 요 믿은 때요 채권자와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상법의 외관법리인데 첫 번째가 상호를 소유한 양수인의 책임은 가보면 1항 영업 양수인의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소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요거 조심해요. 영업으로 발생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도 양수인도 같이 책임져야 돼. 알겠죠? 여기 바로
양도인과 같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뭐야? 여기서 홍콩 반점을 하면서 발생한 채권자 갑에 대해서 양수인 B도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 그 대신 채권은 영업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되지. 그 A의 그죠? 홍콩 반점의 다른 채권은 안 돼. 영업으로 홍콩 반점 영업하면서 발생한 채권자여야 된다. 그죠? 이 항은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 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러니까 양수인도 상호를 사용하면서 자기가 책임 안 지려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홍콩 반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양도인 A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양도인에 난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뭐 어때요? 첫 번째는 등기하는 방법이죠. 알겠죠? 등기할 때. 두 번째는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해서 그 채권자에 대해서 그죠? 양수인이 이 채권은 인수하지 않았어? 라고 통지하는 거죠. 두 가지. 등기 아니면 통지. 양수인은 자기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걸 등기하거나 통지하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통지는요. 그 통지받은 자에 대해서만 책임 안 져요. 만약에 통지받지 않은 채권자가 또 돈 달라 그러면 어때요? 돈 줘야 돼. 알겠죠? 그런 거 있지만 만약에 등기를 하면요. 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렇게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통지할 때는요. 반드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해야 돼. and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하면 안 돼. 효과 없어요. 둘이 같이 가서 얘 책임 안 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만이 효과가 발생한다.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하면 요 42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쵸? 뭐 42조 조문 문제는 쭉 보시면 되고 42조와 관련된 판례만 한두 개 보고 오늘은 마무리 좀 해야 되겠는데 판례가 좀 많이 있어요.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조문 위주로 보는 거니까 판례를 몇 개만 하나만 검토해 볼게요. 어, 자, 4번 문제 한번 4번 문제. 4번 문제 한번 4번. 그 판례 4번 문제 보세요. 요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잘 보셔야 돼요. 채권자가요. 영업 양도할 당시는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했어요.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채무 인수하지 않았음을 몰랐어요. 그럴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를 소경하는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판례는 이미 발생한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소멸되는 거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외관 법리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여기서 영업 양도를 한다고 합시다. 양도할 때 채권자가 알고 있었어요. 채권자가 뭐죠? 몰랐어요. A 양도인과 양수인인데 B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거. 채무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B가 책임 안 진다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돼갖고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 B에서 그죠? 영업 인수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채권자는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인수가 되지 않으면 알았다고 해서 B의 책임을 소멸시켜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일단 상호를 소경했기 때문에 믿었던 채권자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매간 법리를 믿은 그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으면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영업 양수인 알겠죠? 상호를 소경한 양수인은 변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새로운 판례니까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쭉 한번 판례를 계속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기본 내용 할 때
영업 임대차라든지 몇 가지를 좀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그대로 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영업 양수에 대한 변제를 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